저는 오늘 이 스트레스의 인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4만 년, 5만 년 전에 이 말을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처음 말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긴 단어는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것부터 한 단어씩 만들었는데, 단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 단어입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해, 달, 별, 물, 술, 꽃, 손, 눈, 코. 자, 그러다가 사회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두 단어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전쟁, 배신, 부도, 사기, 투쟁, 갈등. 자,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푸근한 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단어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해, 행복해, 아버지, 어머니,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까지 해줘야지 되겠죠. 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네 단어가 생기는데요. 자, 이 네 단어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죠? 네, 명상상담. 초반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 스트레스의 인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스트레스 하면 누구나 다 공공의 적, 특히 심혈관 쪽에 질환을 일으키는 건강의 적,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건강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다입니다. 자, 오히려 최근 발표되는 연구들을 보면은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의 기억력을 높이고 또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어느 매체를 보든 신문을 보든 어느 강의를 들어봐도 스트레스는 나쁜 거야. 스트레스 하면은 심장도 빨리 뛰고 여러 가지 이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일어난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로들이죠. 그리고 옆에는 화로차입니다. 이 날것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은 예전에 물고기를 잡아서 이 도해지까지 물고기를 옮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에야 이 화로차들이 너무나 좋아져서 이 생존율이 너무나도 좋죠.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10% 정도 물고기를 살리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부들은 되도록이면 도해지까지 많은 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주고 또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서 한 마리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10% 이상 넘어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으로 이 화로들을 옮겼는데 한 90% 이상 이 고기들이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고기를 한 마리씩 꺼내다 보니까 이 고기들의 천적인 상어 새끼 한 마리가 어떻게 하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고기들이 자신의 천적이 함께 들어와 있자 바짝 긴장한 거죠.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산지까지 더 많이 살아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기억력을 높이고 또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대학생들에게 과제를 주면서 한 그룹은 그 과제 제출 기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또 한 그룹은 타이트하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준 학생들의 과제물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릭 프롬이나 이 칸트 같은 철학자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환자 보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오히려 이 산책하는 시간까지도 정해놓고 일상생활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본인을 성장시켰던 그런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8년 동안 3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의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당신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8년 뒤 이 3만 명의 공식적인 사망 기록을 가지고 결과를 유추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의 43%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물음이 지난해 당신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였었고, 두 번째 질문이 자, 당신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당했던 사람들의 43%, 약 18만 2천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으시나요? 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8만 2천 명 같은 경우는 매년 약 한 2만 명 정도로 미국에서 그 사망률 15위에 해당하는 살인이나 에이즈, 피부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이유는 이 연구에서 이 연구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 것은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과를 발표하기에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고 또 많은 매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망률을 높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으시나요?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나요? 네? 네 라고 대답하시면은 이 43%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향상된 수행이나 개인의 성장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진급,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있죠.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실직, 가족과의 사별, 이혼. 이런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 사람은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이번 기회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서 나의 이 뛰어난 능력을 한번 보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과제를 받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모든 사람이 이 과제에 집중을 할 텐데 내가 실수하게 되면은 부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 거고, 잘못하면 내가 어렵게 들어온 이 회사에 잘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우리 신체의 변화라고 합니다. 동일한 스트레스 조건이에요. 같은 과제를 받았어요. 똑같은. 하지만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호르몬 영향으로 숨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빨라지는데, 오히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도전 정신이 막 생기기도 해요. 반면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가는 사람들은 역시 똑같은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는 빨라져요.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몸속에 염증도 생기고 면역력이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두려움, 그리고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이분은 유대인의 그 심리학자이십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나치 시절에 직접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발표한 이제 그 이론 가운데서 제가 정말 공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자극과 반자극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공간에 그 공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성장과 행복이 결정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잖아요.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다 사라집니다. 일을 못하는. 어디로 갔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스실로 인해서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낙오되는 사람들이 하나둘 없어지면서 차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이 실려간 곳은 가스실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누구나 다. 그런 수용소에 갇힌 모든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인간다운, 그리고 행복이란 말이 좀 그럴지 몰라도 그나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데 어떤 부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결과 이분이 이야기한 그 논리가, 자극을 받으면은 그 반작용, 자극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전에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결정할지 내 마음대로 그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선택에 따라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느냐, 모두 다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제임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는데 철학자이기도 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의사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러 전문적인 관점으로 이분이 그 사람을 보았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뭐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가로를 바꿈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 글귀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상담 활동을 하면서 이 글귀를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 태도, 그런 것들이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이 심리학자도 역시 같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Everything can be taken from a man. 자, 사람에게서 everything can be taken.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유가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뺏어갈 수 없는 자유. 아마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도 이걸 봤을 것 같아요. 그 박탈할 수 없는 자유는 바로 같은 말입니다. 생각, 태도.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미국에서 8년 동안 3만 명을 팔로우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죠. 자, 43%, 매년 2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반 미국인들의 수명보다 짧은 수명을 사는 그 이유가 뭐였죠? 스트레스가 건강에 안 좋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상황을 극락으로 만든 상황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들처럼 수용소에 갇혀서 정말 그 수용소 가스실로 가는 그 지옥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지옥 같았던 그 다른 부류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알아차림에서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자가 어떤 글자로 보이십니까? 네, B? 네, 13. 네, 한번 볼까요? 자, 이 앞뒤에 12하고 14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13이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 문자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전부 다 B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이거나 새로 쓰거나 전혀 하질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이나 어떤 생각으로 이 글자를 대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 나무가 모두 몇 장일까요? 왼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면은 몇 개죠? 4개죠. 오른쪽에서 한번 볼까요? 양쪽에서 본 사람들이 서로 4개야. 아니,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3개야.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너무나 명확해요. 이거는 3개야. 저쪽에서는 이거는 4개야. 서로
터지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명상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명상 가운데서 사티 명상이 있고 사마타 명상, 마지막으로 위파사나 명상이 있죠. 떨어져서 보는 거죠. 가까이서 보는 것과 떨어져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네, 어떤 분은 컵이 보이시고, 어떤 분은 얼굴이 보이시죠. 우리가 흔히들 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가운데서 이 흑백 논리,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이냐,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동물인데 어떤 동물일까요? 토끼, 네. 오리, 네, 맞습니다. 이것이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받는 그것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든 긍정적인 스트레스든 신체적인 그 자각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긍정적인 스트레스일까 부정적인 스트레스일까 알아차리기가 더욱더 힘들다는 것이죠. 자,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좁아져요. 뇌에서는 이게 무슨 신호야? 이러면서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있게 됩니다. 이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차린 명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코티졸이 나오면서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몸에 안정을 찾게 됩니다.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들숨과 날숨의 호흡의 양이 차이가 나요. 들어쉬는 산소의 양에 비해서 내쉬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집니다. 과호흡이라고 그러죠. 과호흡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숨과 날숨의 그 양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거나 긴장해 풀어질 때 어떻게 하죠? 어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죠. 들숨과 날숨의 변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빠르게 몸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